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자기계발을 위해서 강의 듣고 또 노력하는 거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 덥죠, 그죠? 더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해볼 주제는 대구 지역의 청년의 분석인데 청년은 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 대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들하고 이제 관계, 그 다음에 대구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공부하는 겸 이제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1시간 20분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순서는 대구 지역 상황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구 지역의 처한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지방 균형 발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과연 지방 균형이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관심은 어떤 건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본 내용들을 한번 틀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분석 자료 플러스 제가 이 강의 제안을 받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수업하는 학생들 한 15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설문을 해봤거든요. 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청년 정책을 좀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대구 정책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여러분들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대구적 청년 정책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한 70 몇 가지 되더라고요.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대구 청년 학교에 입수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모르는 학생이 한 40%는 전혀 모르는 학생, 60%, 약 60%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청년 창업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 생각에는 졸업 후 진로, 학생들 같으면은, 그 다음에 현재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 중이면은, 요즘 평생 직장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이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직장도 이제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생각, 앞으로 더 나은 직장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을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구 지역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래픽 보면은, 그래픽 보니까 영남일보 걸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우선 젊은 인구 떠나고 노령층 늘어난다고 이제 먼저 타이틀이 보입니다. 그죠? 보이는데,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대구의 인구 구조를 보면은 60세 미만은 약 19만 2천여 명이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0만 3천 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토탈로 4년간 약 8만 9천 명 정도가 인구 감소를 해가지고 현재 대구시 인구는 약 238만 5천여 명이 됩니다. 238만 5천 명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고령화 청년 유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시가 또 그 특징이 조혼인율이 제일 낮아요. 조혼인율은 뭐냐면은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결혼 건수거든요. 1000명당. 그럼 대구시는 인구 1000명 있으면은 그 중에서 3.2건만 결혼 건수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좀 줄어드는 추세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고용 측면에서는 경제활동 인구도 당연히 감소를 하고 있고, 고용률도 보면 2020년 대구가 58.9%였거든요. 그래서 전국 63% 대비 약 4.1% 정도 낮죠. 그 다음 청년 같은 경우는 대구 고용률이 42.6%인데 전국 47.8% 대비 약 5.2%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구하고 고용만 봐도 이렇게 낮은 수준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았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재밌어요. 그죠? 그러면 총 65세 이상 인구하고 그다음에 22에서 39세 여성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분의 22에서 39세 여성을 우리가 출산 가능한 여성이죠. 그래서 이걸 비율 따져가지고 0.5 밑으로 가면은 지방의 소멸 위험 예비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는 거고 0.2 밑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지방 소멸이 가능성이 위험 단계 높은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미 2020년대 위험지수가 0.44였어요. 그래서 0.5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경북은 이미 지방 소멸 위험 예비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대구는 0.7 나왔어요. 0.7.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이런 추세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2040년 되면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지금 0.5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현상들은 물론 대구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서울하고 수도권 외의 지방 지역들 웬만한 지역들은 거의 해당이 되지만 특히 경북 대구 지역은 더 가파르게 인구 감소가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정책할 때 이렇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혁신하고 경제 산업 분야 이거 분야를 살펴볼게요. 혁신이 왜 필요하냐면 도시가 발전해 나가려 그러면은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하나라 더 알라고 더 공부하려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도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그 도시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 과학기술 혁신 기반 낮고 그죠?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에 15위에 15위.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미래 성장의 침체 감소 지역군으로 분류되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기반자나 이런 데서 왜 대구시 인구가 줄어드냐? 이렇게 탓할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좋은 데로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데라는 건 주로 대구보다는 더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데 수도권, 서울 이쪽으로 진출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인구가 유출되는 청년 인구들 특히 유출되는 게 87%가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고요. 그 중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이제 자원 부분. 자원 부분이 원래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GRDP 이러면 다 알죠? 지역 총생산, 그죠? 국가로 보면 GDP라고 그러잖아요. 지역 총생산인데 그러면 1인당으로 GRDP 따져보면은 대구가 1인당 생산액이 약 2,396만 원이에요. 전국 최하예요. 그럼 전국 평균이 3,739만 원 대비 약 한 4,500만 원 정도 낮죠. 울산이 최고거든요. 울산이 약 6,020만 원 대비해가지고는 무려 2.5배나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이 4,586만 원인데 서울 대비 거의 반토막.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에는 생산 거점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취업할 때는 다 이런 쪽 감안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비 부분 보면은 반대로 소비 부분은 상당히 높아요. 거의 전국 탑이에요. 탑. 그래서 소비 중심 도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1인당 GRP 대비 민간 소비를 따져보니까 0.74로 전국 최고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물론 우리가 소비율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이 북모 GRDP가 낮으니까 그죠? 낮으니까 전국의 다른 평균만큼 소비해도 이게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민간 소비율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보면은 생산 쪽에 GRDP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기업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다른 인프라가 상당히 빨리 구축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 가공 제품이나 자동차 트레일러 이런 기타 경비 제조가 많고요. 섬유 산업은 옛날엔 대구 하면 섬유 도시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름만 명명만 남아 있는데 2013년에 3.5%에서 이제 뭐 2.3%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도소매가 많은데 도소매 플러스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거는 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 기준 거의 61%나 차지하고 있어서 산업 비중이 취약함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사업체수 비중이 50인 종업원이 50인 미만이 무려 98.4%, 그중에 10인 미만이 약 87.6%니까 여러분들이 대구 지역에서 취업하려고 그러면, 내도 학생들한테 상담을 많이 합니다. 취업하려고 그러면, 자, 50인 이상 그 기업체에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1.6%에 해당하거든요. 1.6%는 한 4,000개 정도. 대구가 4,000개 정도밖에 업체가 없어요. 그죠? 50인 이상 된. 자, 12 미만이 87.6%는 무지개 많죠. 그죠? 이렇게 대구 쪽이 이제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잘 안 나오는데, 전국의 1000대 지역 기업의 1000대 기업 중에 안에 들어가는 게 대구는 17개, 1.7%밖에 안 되고, 100대 기업은 아예 없어요. 100대 기업 대구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취약한 구조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서 낼 때는 이런 내용을 이미 알겠지만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대구시나 정부 이런 데서 왜 대구 지역이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고 있느냐. 또 선거 때도 이런 상황을 알아보고 계속 제안해서 발전시켜놔야지, 이런 구조들이 계속 고착화돼 버리면 나중에 회복하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참고로 대구시의 업종별 종사자 수, 그러니까 그 종업원 수를 얘기했죠. 이제 구분을 한 건데, 자, 전체 사업체 수가 약 28만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종업원은 약 100만 명 좀 넘고요. 그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17만 4천여 명 되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도소매업, 아까 봤죠? 좀 취약한 도소매업 16만 명.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에 8만 7천 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건사회 서비스업에 11만 이렇게 종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개략적이나마 뭐 시간이 1시간 20분이면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대구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어요. 그죠? 파악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 대구 청년들의 관심 방향을 한번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어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가 그 MZ 세대 하면은 1단계하고 2단계 나눠지잖아요. 그죠? 밀레니엄 시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중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Z세대 하면 90년대 중반에서 그 이후 2000년대 말까지 이런 추정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MZ 세대 하면은 칼퇴근 문화, 또 워라밸만 추구하는 의미로 있었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자, 워라밸 문화도 추구하지만 일도 열심히 해서 일 잘하는 걸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퇴근하고 나서는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처럼 유튜브 강의도 듣고 관련 도서도 할머니 보고 이렇게 해서 병행하는, 즉 워라밸과 회사와 직장, 그 가정 또는 개인이 균형 있게 생활을 추구하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오늘의 청년의 상을 내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옛날하고 뭐라가 많이 틀렸죠. 그죠? 옛날에는 직장에 가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야근한다는 것은 시간이 모자라서 야근하는 것도 있지만 낮에 업무를 집중적으로 안 하고 또 밤에 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회식 문화 이런 거. 지금은 MZ세대가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시간적으로. 그런 거는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인구 보건복지협회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과 자녀 또 행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조사를 한 내용인데,
먼저 경제 20대 남녀 1000명 조사한 거예요.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도 보면 그 학생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상당히 아르바이트 많이 하던데 특히 뭐 카페 이런 데 뭐 그죠? 만약 마트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학업이나 취업에 지적 많이 받는다는 것도 한 37.8% 돼요. 그럼 받겠더라고요. 받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주말 시간 될 때 아르바이트 하고 그다음에 저녁 퇴근하면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영향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 취업이나 준비하는데 수강료 부담이 상당히 수강료 부담이 된다. 여기가 74.1%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학교도 그렇고 이런 대구시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취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외국어 공부한다 그러면 외국어 학원 수강료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수강료 부담이 높다. 본인 부담이. 부담 되죠. 학생들 뭐 지금 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등록금 내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또 알바 일부 하고 또 학교 수업 외에 강의 외에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 위한 뭐 취업을 준비를 위한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결혼하면 생각하는 거는 가정, 가족, 그 다음에 여기도 돈, 자금 이런 문제가 따르고 있고요. 물론 이런 사랑, 행복 이런 게 있지만 그럼 이런 걸로 보면은 당연히 청년들이 결혼을 당연시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묵직한 게 이런 어떤 자금 문제, 그죠? 그 다음 결혼하고 나서는 자녀에 대한 이런 책임 문제, 또 돈, 경제력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그죠? 지금 사회 환경이 결혼을 자꾸 늦게 만들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하게 이런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성인 세대들이 반성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흔쾌하게, 그죠? 결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사회에 이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뭐 학교 공부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면 사회생활 남들 해보는 거는 다 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녀도 두고 이런 남들이 다 하는 생활은 해봐야 나중에 그죠? 후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애들도 여러분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를 보면은 뭐 자녀가 1명 둔 사람도 있고 2명, 3명 있잖아요. 그죠? 자녀 1명 둔 사람은 다 후회해요. 나중 되면 다 후회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혼도 안 하면은 지금 현재는 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큰 비용이 절약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그 부부가 합쳐가지고 0.5 플러스 0.5에서 1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 합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돈은 자기 생활을 돈 있는 만큼 쓰면 되는 거죠. 버는 것만큼. 과소비 안 하고. 맞춰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속에서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Z세대의 생각이 나타나는 게 여기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화 행복 관념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노력은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답은 아니다 했어요. 노력은 배신한다고 해요.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였냐? 자, 사회의 불공평, 그죠?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공정성 문제. 자, 이렇지만 미래는 현재보다 더 행복해질 것을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인구가 한 절반, 49.1% 정도 돼가지고 미래 현실을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반반 정도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간단하게 청년들의 관심 방향 비율을 약 150명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봤더니 역시 이제 취업 쪽에 제일 관심이 많고 취업, 그죠? 무려 78, 이게
문항을 여러 개 주고 3가지 이상 응답을 하라고 했거든요. 3가지 응답. 하나만 안 가지고. 3가지 응답하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빠지지 않은 게 3가지 응답 중에 꼭 포함된 게 78.5%가 취업. 취업이 제일 관심사였고 그 다음에 뭐 취미 여가도 39.2%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취업뿐만 아니고 여가 생활 어떻게 할 거냐, 취미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역시 건강. 건강 이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온 이후에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죠? 더 높아졌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올해 해외 유학 가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물론 이거는 각 전공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게 주로 이제 내 수업 듣는 학생들 국제통상학과니까 무역 관련 파트니까 해외 유학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행복 이런 순으로 대략 나오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취업 또 뒤에 보면 창업 이런 게 제일 관심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도 순위 다시 보면 취업, 뭐 건강, 행복, 창업도 있어요. 그 창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창업 쪽에도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마련하는 거, 자격증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청년들의 관심 사항을 엿볼 수 있어요. 해외 취업할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주택 마련, 결혼 이런 것도 관심 사항에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고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여러분 관심 사항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직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알고 이거 대구 청년학교를 이제 지원해서 청년대구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이외에 청년 정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대략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구적 청년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59.3%가 전혀 모른다, 그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가 23%. 그냥 아예 관심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구에서 정책을 많이 내놨고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내놨지만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홍보가 부족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홍보가 많이 알려서 또 참여를 높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설문 현황이고요. 설문 현황은 주로 뭐 일자리 창출부터 해가지고 교육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책 중에 대구로 청년들 수도권에 진출한 학생들이 대구로 오는 걸 한번 봤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학생들도 뭐 취업을 어디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서울로 갈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그 비율도 꽤 되는 거야. 아까 50% 정도 꽤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올 때 이런 기회.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잘 알고 그걸 활용하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뭐 홈페이지에 다 봤겠지만 청년들 지원 프로그램 대구시에서 하는 거. 그래서 청년 도전 프로젝트 교육부 때 가지고 사회 진입해서 취업, 그 다음에 취업 후에 정착, 그 다음에 아까 청년 귀환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주요한 사항,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은 내용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히어로 양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기업 중에 스타 기업이 있거든요. 스타 기업은 100대 기업도 있고 대구에 300대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하고 구직 희망자는 보통 학생 같은 경우는 4학년 2학기 때 이제 그 기업에 인턴으로 가가지고 인턴으로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잘 한다. 그다음에 학생이 원하고 기업에서 또 채용을 이제 원한다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뭐 취업하는 학생도 꽤 많아요. 물론 이거는 전공을 이공계가 이제 공대 출신들이 이제 기업에서 수요가 많긴 많지만 큰 전공 제한은 없어요. 전공 제한은 없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그냥 6개월 동안 내가 회사에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죠? 해봤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지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내가 이제 근무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까지 파악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학생을 알아서 줬고 학생도 기업을 알아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취업을 연계시키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런 스타 양성 사업이 있다는 걸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경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연구소, 각 연구기관, 학교, 그 다음 기업 제3자가 그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인력 양성을 이제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대신 분야가 미래 신산업 분야라 그래가지고 로봇이나 물, 미래자동차, 의료, ICT 이건 이제 이공계 쪽이죠, 그죠? 이런 쪽으로 한정돼 있어요. 이거 전공은 위에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전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전공하는 학생들은 요 대경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이와 같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아마 현장 실습 갔다 온 학생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현장 실습은 학점을 받잖아요. 그죠?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학점을 받고 그 대신 그 전에는
급여라 그러면 좀 많은데 실습비를 좀 작게 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표준형 현장 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최저임금의 75% 줘라. 그럼 한 14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턴을 가게 되면은 최저임금까지만큼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단지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방학 때 가면은 3학점이나 5학점 주는 거고, 학기에 가면 15학점 주는데 학교 안 나와도.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점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학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 나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치고 이렇게 해서 학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현장 실습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을 미리 좀 많이 따놓는 게 좋아요. 4학년 1학기까지 많이 따놓고 4학년 2학기 때는 뭐 3학점이나 한 6학 정도만 남겨놓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죠.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사회활동 진입에 따른 그 프로그램하고 지원금까지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에서는 청년정책과하고 일자리 노동정책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취업 청년 사회진입과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돈을 주는 거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기업 탐방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교육 또 지원까지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예, 청년 사회활동 진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봐가지고, 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대구 정책들은 학교하고 연결은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로 대상이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학생 내지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구시 지원으로 연계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평소에 관심 있게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로 실전 취업 준비 프로그램과 지역기업 탐방, 또 이런 또 어떤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청년 테마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산업 현장에 어떤 학생을 어떤 프로그램을 키워달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은 이론 교육이라 가지고 기업에 별 도움 안 된다. 산업 현장에. 그러면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게 이제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는 뭐 진로나 직무 탐색 관련해 가지고 재취업 지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취업 집중 캠프, 그 다음에 1:1 컨설팅 등을 하는데, 이것도 뭐 그 각 지역 단체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 보면은 캠프가 수시로 열리죠. 그죠? 상담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겠죠. 여기 학생들 중에 지금 몇 학년이에요? 온 학생들. 3학년 손 들어보세요. 3학년 한 명, 4학년. 4학년이었구나. 자, 보면, 이런 재취업 지원 교육이나 이런 취업 지원 캠프 이런 걸 많이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공감 기업 탐방 기자단. 이런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사에 방문해서 회사 관련해서 가면은 이제 PT도 해주거든요. PT 해주고 생산시설 돌려주면 그걸 보고 본인이 기자가 되어 기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심층 기사를 작성하고 또 SNS 홍보도 해보고 이런 경험하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청년 취업 멘토링 제도가 있는데, 이건 업종별로 멘토링 정해가지고 학생한테 멘토하는 거죠. 멘토해서 나중에 취업하게 되면 그쪽에 정보를 이제 확실하게 제공해주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1년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 테마별 취업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는 찾아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 특화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경우 우리가 보통 학교마다 다 있죠. GTAP이라고 그러잖아요. GTAP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무역 인재 양성하는 거예요. 무역의 학교 이론 공부와 이론과 실습.
무역 실무 교육을 시키고 또 기업 참여시켜서 어떤 맞춤형 교육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본론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한 1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또는 4학년 때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하면은 나중에 무역 전문가, 지역 무역 전문가 자격증까지 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학점이 3.7 이상이고 토익 850점 이상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다 수행하면은 지역 무역 전문가로 해가지고 인증을 주거든요. 그런 인증 받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계통 무역 관련해서 기업에 취업한다든가 아니면 본인 사업한다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제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청해진 대학 지원 사업 이거 있는데 이거는 주로 전문 대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 취업 맞춤형 교육, 해외 취업 갈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구미에 맞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청년 체험단. 이거는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행돼서 이거 문서 아마 이번에 모집 끝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한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0명 모집했는데 청년 창업자,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기업인 이렇게 해서 한 30명 모집해가지고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하는데 지원하는 게 왕복 비행기 요금 플러스 그 다음에 숙박비, 기타 경비까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쟁률이 세겠죠. 이런 데는.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번 가면은 좋은 경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관심 있게. 금년은 아마 끝난 것 같아, 모집이. 다음에 또 할 때, 예?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네. 여기 똑똑한 사람들 있네.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를 잘 아는 학생들은 찾아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야 이런 정보 잘 알겠지만, 아까 설문조사 받을 때 60%는, 59.1%는 전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해에 청년 성장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청년 상담소도 운영되고 있고, 대구 청년학교 지금 여러분들 입소해서 하고 있고요. 대구 청년학교도 딴 길 해서 완투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죠? 그럼 취미나 악기 다루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림 이런 거 취미생활 하는 그 딴 길도 있고, 청년 금융교육도 있어. 그죠? 금융 관련 교육. 금융교육은 또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취업하든 창업하든 금융 쪽 분야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최근 상황은 어때요? 국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좀 경제가 좀 좋아지나 보나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좀 엉망돼 버렸잖아요. 그냥 물가가 무려 몇십 년 만에 폭등을 하고 있고, 그죠? 지금 환율도 1,300원 육박했다가 오늘 어젠가 3.2원 빠져가지고 1,298원 정도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업도 창업도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실패 사례들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 나오기 전에요. 그죠? IMF 때는. 자, 사업한다고 준비했는데 사업한 지 한 6개월, 몇 개월 만에 IMF 맞았다. 그건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그죠? 자, 요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코로나 오기 한 몇 달 전에 카페 차렸다. 아니면 식당 차렸다.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금융교육이나 특히 거시경제 이런 쪽에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꼭 이론 교과서는 안 보더라도 유튜브도 잘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재미있는 책을 선택해서 이래 꾸준하게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및 미래 신산업 청년 일자리 매칭하는 거 있고, 아까 앞에서 봤죠. 아까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하는 거. 이거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아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거 플러스 그러니까 취미 활동하는 거.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프리랜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우리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다는 걸 저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활동 지원해가지고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거죠. 커뮤니티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하는 대구 청년 주간이 있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도 있고 이게 그 다음에 국내 청년 네트워크 이게 전국적으로도 활성화되어 있더라고. 지역별로도 있고 그걸 전국화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 공동체 활성화한다든가 아까 대구 청년학교 땅길도 있죠. 땅길 이거 아까 취미 이런 거 다른 프로그램 이거 되게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배우가 돼보는 거 배우가 돼봐서 그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잘 먹기 잘 먹고 잘 살기 학과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아까 적어놓긴 했는데 재미있는 게 많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배우자 학과 이런 학과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학과 이런 식으로 몇 개 재미있는 학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길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런 것도 시간 날 때 참여해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지원해 주는 거죠.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삶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구 지역의 이제 프로그램들 보면 웬만한 거는 다 커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낼 때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 적금, 이거 내용은 여러분 다 알 건데 아마 아르바이트 하거나 인턴 할 때 적금을 본인이 10만 원 든다 그러면은 대구시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10만 원 적금 들면은 대구에서 30만 원 주니까 40만 원이 되잖아요. 40만 원 그죠? 6개월 했다. 6개월 근무에 인턴하거나 아르바이트 했다 그러면 총 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은 이 중에 본인 낸 건 60만 원인데 2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80만 원 하죠. 물론 이거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있었어요. 그죠? 이거 부모 소득하고 청년 소득, 중위소득 따져가지고 1년간 월 20만 원씩 월세 이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 청년 희망 적금은 이게 아마 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1억 만들기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공약 사원 나왔고 검토 중인데 아직 그게 발표는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 조심히 살펴보고 그때 되면 다 취업할 거 아니에요. 지금 취업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목돈이 있어야 돼. 목돈 그죠? 목돈이 얼마 정도 만들어져야 투자를 하든 사업은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이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죠? 집 사기 어렵다고. 그래서 아이고 집 사거나 이런 미래 투자 포기하고 지금 현재 소비하고 만다고 자포자기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러지 말고 일단 돈을 좀 만들면 돼. 한 5천만 원이든 3천만 원 목돈 만들어가지고 아까 거시경제에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코로나 왔고, 그전에는 IMF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왔고, 거의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출렁 그러잖아요. 이게 흐름이. 그죠? 그러면 목돈이 있으면은 그 최저점 없을 때 분명 온다고 이렇게 올 때, 이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때 5천만 원 들어가면 그게 1억, 2억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최근만 해도 언제 했어요? 이제 그 코로나 왔을 때 그게 2020년 3월 19일 날이거든요. 3월 19일이 최저점 찍어가지고 그게 거의 두세 배 오른 거 아니에요? 주가를 예를 들면은. 자, 그런 타이밍 잡으면 1년 내내 주식하고 해서 그건 망해요. 그건 안 되고 그런 주기적으로 매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이제 타이밍 잡으면 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죠. 아니고 더 붕괴돼가지고 내년쯤 기회가 보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미국이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버블이 터져가지고
터질 때쯤, 내년쯤 되면 우리도 지금보다는 아마 저 생각에는 주가가 더 빠질 거예요. 그때 바닥 칠 때, 그때쯤에 들어가면 그런 타임을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소액 그 적금 든 걸 가지고 얼마든지 재테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테크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 적응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취업도 중요하고 취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이냐. 그럼 제일 큰 게 경제적인 문제다. 자,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참고로 그냥 그 창업 관련 학사제도인데, 아까 앞에 그 창업 프로그램이 다 빼고, 자, 우리가 뭐 창업해도 현장 실습으로 해서 학점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창업해도. 그죠? 그러면, 현장 실습, 그냥 다른 회사 현장 실습 가면 학점 아까 방학 때 뭐 3학점, 5학점, 학기 때 15학점 주듯이 창업해도 학교 안 나오고 사업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해도 이걸 학점으로 주고, 그 다음에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이제 실행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휴학을 할 수도 있어, 휴학도. 보통은 일반 휴학들은 뭐 1년, 2년 휴학하게 되면 더 휴학 기간이 연장 안 되지만, 이거는 휴학 사유가 창업인 경우에는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서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제도, 그죠? 계속 휴학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창업 학점 교류 제도도 있고, 창업이 대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창업 준비 활동이 학습 목표가 달성됐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것도 학점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질문 하나요? 예. 개인적으로 대학 이렇게 저렇게 창업의 학점 교육까지 하면서 예. 대학에서 창업을 담당하는데 예.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게 좀 나을까? 아니면 그래도 대학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가는 게 나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꼭 대학 갈 필요는 없죠, 그죠? 꼭 대학 갈 필요 없죠. 자, 대학은 지금 제가 신입생들 들어오면 저과에 들어온 애들은 물어보잖아요. 그죠? 1학년 때는 자기소개서 하라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이 학교에 왜 왔냐, 아니면 학교 선택을 하면서 이 학과에 왜 왔냐 물어보면 대부분 점수에 맞춰서 왔다고 하거든요. 그냥 큰 목적의식이 없어, 그죠? 그럼 점수에 맞춰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대충 학점 받고, 졸업할 때 취업이 안 돼서 난리야. 그럼 취업해라. 취업은 본인이 눈높이 요망 높고, 아까 대구 현실의 기업들은 뭐 자기 눈 낮으니까 벌 취업할 그 의지 없는 학생도 꽤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걸로 보면은 굳이 대학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와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간에 우리 기생 세대들이 그 과거 그런 때는 있었어요, 그죠? 꼭 대학 가야 된다는 그런 거. 그때는 왜냐하면 취업을 잘 됐었거든요. 대학 졸업하면은. 그때는 뭐 우리 때만 해도 그 졸업할 때 되면은 뭐 세네 군데 합격해가지고 고를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그 성장기에는 일손이 모자라니까 충분히 되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바뀌어서 우리도 교육제도 바뀌고 부모님들도 바뀌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할 사람, 그 다음에 그 실업계로 갈 사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밖에 안 돼. 아예 못 가게 막아놨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실업계고 대학을 안 가고 실업계고로 가겠죠. 그죠? 실업계고 가서 거기서 또 미래 발굴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그 사회에 진출한 현상들 보면은, 특히 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우리 행복지수라는 게 또 대학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라고. 잘 해봐야 공무원, 무슨 뭐 이런 월급쟁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좀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관심 많은 사람들은 본인 사업해가지고 뭐 상당한 부도 이루고 사회 기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도 고민이죠. 대학도 지금 학생수 줄면서 대학도 인기가 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또 대학은 또 다 가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게 반드시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학의 시간 낭비하는 것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는 학생들한테 자, 대학 4년 중에 3년만 학교 다니라 3년. 3년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은 현장 경험해라. 본인 창업을 하든 아니면 어디 가지 인턴을 하든 현장 실습하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신 질문자에게 저도 100% 동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 그래서 그 학교든 사회든 창업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한번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테마가 되겠는데요. 청년 창업 우수 사례 탐구. 이건 한번 5가지 정도 이제 잡아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여튼 그래도 창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창업도 매년 30% 이상의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창업은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얘기처럼 과거와 다르게 그죠? 창업은 되게 하고 있고 요즘은 특히 그 성공 사례들도 보면은 대학 다니면서 창업한 사례가 많아요. 대학 다니면서. 창업 트렌드 뭐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그 아날로그 시장에서 디지털 되지 않은 분야 찾아가지고 디지털 업 스케일 드랍 시키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보면은 할 게 많거든요. 이런 거 관심 보면은 이러면 전공 분야 어떤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걸 조금만 자동화 시켜주는 거, 디지털 좀 가미시켜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나 프로세스 이런 데 비용 전략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그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좀 최근 이제 트렌드거든요. 창업도 그런 식에 맞춰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시키는 이런 게 요즘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환경 관련된 거, 그죠? 재생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것들 반드시 환경 관련된 거, 탄소 배출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업 관련해 가지고는 페트병 이런 거 여기 다 없어지죠 앞으로 그죠? 이런 게 다 종이로 바뀌듯이 이런 것들 환경 관련돼서 이런 것으로 바뀌는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트렌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업 하나 하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기 때문에 샵인샵 공간 효율성을 해가지고 어떤 한 공간에 백화점 가 보면은 요즘은 트렌드가 보면 옷가게 옷을 파는데 그 옆에 카페가 차려져 있어요. 그 공간 안에 그죠? 그러면은 옷을 사는 사람이 그 카페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공간에 2가지 이상의 브랜드들이 섞여 있는 즉 콜라보레이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업종들은 뜨는 업종들은 어떤 또 서울에 강남에 꼭 있어야 될 업종도 있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업종들은 강남에 가서 건물 하나 얻거나 사무실 하나 얻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은 이런 공간 하나에 회사 같으면 이런 공간 하나가 부서 단위로 해가지고 한 직장의 부서 단위로 이제 칸막이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 칸막이 한 게 회사가 다 틀려요, 이제 요즘은. 그래서 공동시설은 같이 이용하고 칸막이 해가지고 회사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공간 효율 창출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닝아웃 이거는 미닝은 신념, 그 다음에 커밍아웃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MZ 세대들이 소비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하지만 소비자도 만족하지만 이 소비자는 아무 제품이나 쓰는 거 아니고 사회나 환경에 기여하는 이런 제품에 더 포인트를 주고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가격은 그렇게 가격도 뭐 비싸면 안 되겠지만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더라도 오히려 이런 쪽에 제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MZ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또 창업 아이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업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 지원도 해주고 들어가는데 창업 그것뿐만 아니고 요즘은 매력 자본이라 그래가지고 경험. 그냥 우리가 사업하려고 그러면 학교 졸업하자.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창업 구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죠? 경험도 많이 하고. 근데 보통은 우리 세대 때만 해도 창업할 때는 회사 직장 2, 3년 다니다가 경험 쌓아가지고 창업하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건 물론 유효해요. 유효하는데 그런 이유들이 커리어 쌓는 거죠. 커리어나 자기 개성 이런 것 전문성 또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자 이렇게 CEO가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커리어가 있어줘야 사회에서도 그 기업을 인정하고 또 본인이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매력 자본을 본인이 이제 형성하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SNS 통해서도 마케팅 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플루언서를 영향력 얼마나 팔로워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래서 거기 마케팅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창업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1인 소비자본 창업이나 무인 점포 창업. 요즘 무인 점포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죠? 주위에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페도 무인 카페도 많이 생겼고 저거 밤중에 괜찮나? 밤에 어제 불안하지 않나 해도 다녀봐도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유리창 깨질 것 같은데도 괜찮더라고. 그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이렇게 창업을 하면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스스로 알아서 가게가 수익을 창출해주는 이런 구조가 이제 무인 창업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큰 돈 안 들이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 지역 내 커뮤니티, 특히 중고거래, 내가 쓰던 책, 내가 쓰던 의류 이런 것들은 지역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구매도 많이 하고. 얘도 집에서 보면은 애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로 해가지고, 이제 창업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창업 사례 해가지고 한번 그 유튜브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 잠깐만. 작네. 잘 안 돼.
자, 요즘 창업해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많으면 그걸 사업 계획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원해 주는 데 상당히 많아요. 그죠? 자기 돈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1년에 5억씩 한 번만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년 동안 지원해 줄 수 있게 미리 한도로 5억, 5억, 15억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5억 해서 사업하고, 그 다음 목표 되면 또 5억, 이런 식으로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템이 좋거나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딜라이트, 이건 잘 알 거예요. 아마 이것도 학교 다닐 때 이제 20대 창업한 거잖아요. 그죠? 20대 창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창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 남은 게 딱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보청기 하나. 보청기가 여러분 보면 이제 이게 비싸요. 그죠? 특히 주로 다 수입품인데 보통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장애인 등급 받으면 보조해주고 이런 게 이제 그 보청기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저가로 약 34만 원에 지금 홈페이지 가보면 약 34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이걸 맞춰가지고 이제 그 상품을 개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보청기 구매자들한테 입소문을 해가지고 첫 해 매출 12억을 올린 사례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차별한 거죠. 외국에 자 우선 이게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34만 원,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한 거를 자 외국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다 유통 단계에서 다 뭐 중간에 이제 가격이 부풀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직접 제조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면서 그 유통 단계에 그 마진을 다 줄인 거예요. 줄여서 제품질은 그렇게 괜찮지만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경쟁력을 살려서 창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임메이커 해외 시계 구매 대행 기업부죠. 이건 다 알죠, 이거도.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창업하게 된 계기가 우리 명품 시계라든가 이 시계 보면은 살라 그러면 해외에서 시계 구입하려 그러면은 국내에서 구입하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해외로 직구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지인을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걸 착안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창업자가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외 시계 명품 시계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공한 케이스죠. 그죠? 처음에는 매출 8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약 1,000억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란다 이거는 이것도 대학 22세에 이제 창업했는데 이거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떼어가지고 이거 많이 하죠. 그죠? 의류 떼어가지고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의류 브랜드 판매하는 건데 이게 12년 만에 4천억에 팔았어요. 그죠? 4천억에 12년 만에 쇼핑몰 처음에 동대문 시장에서 옷 사가지고 본인이 입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그걸로 중고 거래 사이트로 한번 팔아본 거예요. 7만 원 주고 파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사업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쇼핑몰 만들어서 판매한 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죠? 이런 플랫폼 사업들은 매출이 뛰게 되면 엄청나게 뜨니까 이걸 프랑스 기업에 매각해가지고 약 4천억 정도 M&A 된 사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차 코리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것도 그죠? 이거는 2011년 9월 달에 김여진하고 마틴 에드워리 베리 이게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그 공차가 원래 대만 밀크티잖아요. 대만에서 그 본사에서 한국 총판 설립을 한 거죠. 물론 그 설립하는 단계가 어렵긴 어렵지만 거의 한 1년은 걸렸지만
막상 한국에 오픈하니까 그때 선풍적인 인기 끌었잖아요, 그죠? 저 공차가.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2011년 9월달에 설립해가지고 2014년 10월달에 3년 만에 그 경영지분의 70%를 유니슨 캐피탈이고 사모펀드인데 저기다가 약 340억에 매각을 해요. 70%가. 매각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또 유니슨 캐피탈은 요거를 340억에 70% 사가지고 다시 그 2019년 7월 달에 미국 사모펀드에 3,500억이 팔았어. 3,500억이 그죠. 그럼 500수익 걸리죠. 그 다음에 요 김연인하고 마틴 에드워리 그 부부는 또 하나 회사 또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치지 않게 스푼 있게 해가지고 뛰어서 노는 거 있죠. 뛰어서 노는 거. 팡팡 뛰는 거. 안정성. 그거를 도입한 거예요. 국내에. 그걸 도입해서 바운스 트래폴린 파크를 설립해가지고 이것도 2018년 1월 달에 동수에 지분 매각해가지고 약 200억 수익 나.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다닐 때도 아이템 좋은 거 있으면은 물론 이런 것들은 혼자 하긴 힘들지만 아이디만 주고 있으면 어디 잘 매칭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이런 게도 충분히 앞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렌디피티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노력을 해보면 자, 노력을 요 정도만 해가지고는 전에 안 한 사람하고 여기 한 사람 꼭 같아요, 결과는. 요 정도 넘어야 그 노력의 효과가 이제 효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대부분은 여기까지 노력하기 전에 다 그만두는 게 90%에 90%. 그래서 노력하려면 요 이상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상 올라가줘야 노력한 대가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렌디피티 법칙은 자, 지금 내가 노력한 게 효과가 없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행운이 오더라는 거예요, 행운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행운 하나도 모르죠, 지나치는데 뭔가 열심히 하다고 한움을 파다 보면은 내가 예기치 못한 행운이 반드시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이런 책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주말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